여러분은 이 숫자를 보고 무엇을 떠올리나요? 150만. 이것은 일제강점기 7년간 학살당한 삽살개의 수입니다. 한때 조선 왕실이 사랑하고 김유신 장군이 전장에 데리고 다녔던 명견. 천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상징이었던 삽살개. 하지만 일제는 이들을 가차없이 학살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조선인의 정신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지금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멸종 직전까지 갔던 삽살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독도를 지키게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굴복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조선 총독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대의 방한복과 방한모를 만들기 위해 조선원피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단 하나, 조선의 개들을 대량 도살하는 것이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7년간 이 회사는 최소 100만에서 150만 마리의 우리 토종견을 도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삽살개는 특별한 표적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일본개와 생김새가 닮았다는 이유로 193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았고, 풍산개도 194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삽살개는 외형이 일본 견종과 다르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학살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기록들을 보면 그 참혹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럭이 마을에 들어오면 개들을 모조리 잡아갔어요. 주인들이 울면서 매달려도 소용없었죠. 특히 삽살개는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았어요. 일제가 노린 것은 삽살개의 모피였습니다. 삽살개의 긴 털과 방습, 방안에 탁월한 가죽은 군용 모피 자원으로 최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제는 삽살개의 털을 벗겨 군복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삽살개의 털로 만든 방한복을 입고 일본군이 우리 땅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일본 제국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삽살개의 몸은 사라졌지만 털은 일본군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이 땅을 유린한 자들이 우리 몸을 두르고 총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7년간 150만 마리. 삽살개는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습니다. 개 한 마리가 아니라 민족의 상징이 하나씩 찢겨져 나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삽살개는 어떤 개였기에 일제가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삽살개의 역사는 무려 5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이카로 북은 북방에서 유목민족을 따라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삽살개는 현존하는 개 중 고대개와 가장 유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스반테 페보, 독일 막스 프랑크 진화 인류학 연구소장의 게놈 염기서열 분석 결과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삽살개라는 이름 자체가 무시무시합니다. 쌀 삽과 쫓을 살에서 왔습니다. 재앙을 쫓는 개, 귀신을 막는 개라는 뜻입니다. 삽이란 없앤다 또는 쫓는다라는 뜻이고, 살이란 귀신 또는 애군을 의미합니다. 삽살개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귀신과 애군 쫓는 개라는 뜻입니다. 신라시대부터 삽살개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김유신 장군도 삽살개를 전장에 데리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미 1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전쟁 파트너였습니다. 신라 고승 김교각이 삽살개 선청이를 데리고 당나라로 고행을 떠난 일화도 유명합니다. 지금의 중국 안후이성에서는 고승과 선청이의 동상이 세워져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삽살개는 처음에는 신라 왕실과 귀족 사회에서 주로 길러졌습니다. 하지만 통일신라가 망하면서 민가로 흘러나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서민들이 키우는 대중적인 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삽살개에 대한 기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동문선에 수록된 유천우의 시에는 남쪽에 모인 삽살개 떼들이 하늘을 보고 지지려 하네라는 구절이 있고, 조선시대의 최세진의 훈몽자회에는 개, 가이견 속호 삽살가이 왈락사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유희의 물명고에도
삽살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삽살개를 집안의 수호신처럼 여겼습니다. 혼례날에는 신부 가마 앞에서 걸었고 장례날에는 상여 옆에서 악귀를 쫓았습니다. 덥수룩한 털로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독특한 외모 때문에 귀신도 놀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린 삽살개 그림들이 현재까지 여러 점 전해집니다. 어유봉의 팔폭 화조형모 병풍에는 삽살개의 긴 털을 세필로 섬세하게 묘사한 그림이 있고 1743년 화원 김드량이 그린 방구도에는 삽살개의 용감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장승업의 팔폭 영모병충에도 오동나무 아래에서 짓고 있는 삽살개 그림이 있습니다. 황희 정승은 삽살개의 눈빛은 워낙 강해 웬만한 동물들은 눈빛만으로도 기가 꺾이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삽살개는 신선개 또는 선방이라고도 불리며 대단히 신령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긴 털을 바람에 휘날리며 달리는 모습, 또 먼 하늘의 구름을 보고 짖으며 멀리서 올 손님을 예견하는 삽살개는 그렇게 여겨질만 했을 것입니다. 한번 주인을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며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주인을 구한다는 충절과 의리에 대한 민담도 많이 전해집니다. 술에 취한 주인이 산에서 잠이 들었는데 산에 불이 나자 인근 저수지로 가서 자신의 털에 물을 묻혀와 몸으로 불을 끄고 주인을 구한 후 결국 자신은 죽었다는 의구총의 전설도 삽살개를 두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삽살개였기에 일제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털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조선인의 정신적 지주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도 삽살개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삽살개를 잊었고 들개 취급을 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도 삽살개는 공식적으로 멸종된 견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간혹 산골에서 발견되는 삽살개 닮은 개들도 잡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삽살개가 정말 존재했는지조차 의문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개가 있었나? 하고 반문했죠. 천년을 이어온 우리 명견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69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북대학교의 타견빈, 김하식 교수가 전국을 수색한 끝에 경주 일원과 강원도 남부의 산 감벽지에서 순종 삽살개 30마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삽살개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30마리라는 숫자는 절망적으로 적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멸종되었다고 여겨졌던 삽살개가 산속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기술처의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된 이들. 교수들은 여러 해에 걸쳐 외국계 혈통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순수한 토종 삽살개들을 발견하고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인 지원 부족 등으로 삽살개 복원과 토종개 연구가 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두 교수의 지도교수이며 후원자였던 하성진 교수가 대구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연구가 끝난 개들의 사육에 고충을 겪고 있던 제자들의 삽살개를 대부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삽살개들이 1972년 이후부터 당시 대구시 범어동에 소재하던 대구 목장의 울타리 안에서 지키는 개들로 사육 보존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허술한 사육 환경으로 삽살개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30마리에서 다시 8마리로 줄어들었습니다. 1985년 진짜 기적을 만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성진 교수의 아들 하지용이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뿌리 혹박테리아의 RNA 유전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하지용은 경북대학교 유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 삽살개 연구에 동참했습니다. 이때 대구 범어동에 소재하던 대구 목장을 경상북도 경상군 하양읍으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삽살개는 8마리밖에 남지 않았고 허술한 사육 환경으로 어렵게 수집한 삽살개의 맥은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용 교수는 목장 뜰에 말뚝을 박고 망을 두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삽살개를 찾았습니다. 1985년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미생물 유전학 박사학위를 받은
하 교수는 첨단 유전학 지식을 활용해 마침내 원형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목장일을 맡아보던 동생과 함께 수년간에 걸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육관리와 삽살개 재탐색 작업 덕분에 삽살개 숫자가 서서히 불어나기 시작하여 1989년 봄에는 30여 마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90년 9월 과학기술처 지원의 목적 기초 연구과제로 삽살개 과제가 채택되어 본격적인 삽살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유견 삽살이의 보호 육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타견민, 하지용, 김종봉, 박희천 등 4명의 연구 책임자가 3년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유전학자들이 삽살개의 DNA를 분석하고 순종의 특징을 규명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순종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다른 견종과 섞였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전자 분석을 통해 순종 삽살개의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삽살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성진이 1970년부터 1984년까지 삽살개를 길렀으나 육종해내겠다는 의지가 명확하지 않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존한 삽살개들에 대한 유전자 지문법과 같은 과학적 검증 과정도 요구되었습니다. 하지용 교수가 삽살개의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한 것이 1989년 6월이며 지정 발표가 1992년 3월 7일에 났으니 만 2년 9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10년간의 연구 끝에 1996년 삽살개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산에 삽살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삽살개들이 독도로 파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습니다. 삽살개를 독도에 배치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던 우리 개가 이제는 우리 영토를 지키는 파수꾼이 된 거죠. 1990년대 후반 일본 정부의 독도 역사 왜곡이 크게 달하자 한국 삽살개보존회와 경북도 등은 삽살개를 독도에 정착시켰습니다. 동순이, 서도리로 이름 지어진 삽살개들은 독도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은 독도에서 이들은 경비대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우리 영토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일대 동돌이와 서순이를 시작으로 현재 10대 삽살개 우리와 나라가 독도 지킴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삽살개들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낯선 소리나 기척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켜주는 진짜 파수꾼이에요. 현재도 삽살개들은 독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바다를 순찰하고 경비정과 함께 영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학살당했던 삽살개가 이제는 우리 영토의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 멸종될 뻔했던 운명에서 일본이 노리는 독도를 지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에서 삽살개들이 생활하는 것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01년에는 환경부가 전문 조사팀을 파견해 독도와 울릉도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독도에 살고 있던 7마리의 삽살개가 독도의 생태계를 크게 어지럽힌다면서 외부 반출을 요구했습니다. 삽살개가 바다제비와 괭이갈매기 등 서식 조류들을 해치고 산란기에 알과 새끼를 잡아먹는다는 이유였습니다. 2023년에도 독도의 마스코트 삽살개들이 또다시 쫓겨날 위기를 맞았습니다. 독도 지킴이 삽살개 남매구미와 몽이가 천연기념물 336호인 괭이갈매기의 서식지에 들어가 알과 새끼를 잡아먹어 최근 한 개월여 이상 우리에 묶여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문화재청은 삽살개 반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조율을 통해 삽살개들은 독도에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삽살개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전국에 5,000마리가 넘는 삽살개가 있고 해외에서도 한국의 대표 견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삽살개를 키우면서 우리 역사를 더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겪은 아픔을 생각하면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2019년에는 삽살개 복원 3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멸종 직전에서 되살아난 기적의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삽살개보존협회는 정부 보조를 바탕으로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대구목장에서 옛 원형을 유지한 우수 삽살개 성견 500여 마리를 집단 사육하고 있습니다. 하지용 교수는 2018년 동요바둑이 방울과 국어 교과서의 바둑이와 철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바둑이 삽살개를 복원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10년 전 무정자증으로 판단되어 번식이 불가능했던 단모종 바둑이 삽살개는 멸종이 예상되었지만 충남대 김민규 교수팀이 수컷 2마리를 복제해 후대를 이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에는 복제 삽살개가 자연 번식으로 7마리의 새끼를 출산해 멸종위기였던 바둑이 삽살개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멸종위기에 있는 불임동물을 복제해 자연 번식 기술로 후대를 잇게 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결과입니다. 삽살개는 색조에 따라 청삽살이와 황삽살이로 분류됩니다. 청삽살이는 어릴 때에는 짙은 검정이나 자라면서 환모 과정을 거쳐 흰 털이 고루 섞이면서 흑청색 또는 흑회색이 되어갑니다. 황삽살이도 어릴 때의 짙은 황색이 다소 퇴색해지면서 담황색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청, 황삽살이는 그 색의 차이를 제외하면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외형의 특징은 온몸이 긴 털로 덮여 있는데 눈은 털로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귀는 누웠고 머리가 커서 얼핏 수사자를 연상시키나 체격의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수컷이 평균 59cm, 26kg이고 암컷은 56cm, 23kg 정도입니다. 성품은 주인에게는 충직하나 다른 동물에게는 대담하고 용맹스럽습니다. 삽살개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상처와 회복, 그리고 희망의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 정신까지 말살하려 했던 침략자들, 그들이 학살한 삽살개가 이제는 우리 영토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멸종 직전에서 되살아나 독도를 지키는 삽살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자존심이고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삽살개가 겪은 아픔과 기적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되찾는 길입니다. 삽살개의 진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잃을 뻔했던 소중한 유산이 이렇게 되살아났다는 것이 기적 같지 않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